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데요. 바로 천재교육 김수학 교과서죠. 공통국어 1 내신 특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전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연습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시험 안 보잖아요. 뭐 단원평가 이런 것만 보고 이제 제대로 된 시험을 보지 않고, 중학교 올라서도 이제 자유학기제 때 시험 안 보고, 중학교 때 한 뭐 2년 정도 이제 지필평가를 좀 봤잖아요. 이제 뭔가 이 시험에 대한, 지필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이 조금 이제 올라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실전이 아니죠. 연습이죠. 바로 이제부터가 실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고 또 이제 걱정 많이 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 그래서 천재교육 김수학 교과서를 이제 선택하신 친구들이 이제 이 강좌를 볼 겁니다. 내신 특강이고요. 그래서 공통국어 1 내신 특강 1학기 때 공통국어 1을 공부하고 2학기 때 공통국어 2 교과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총 단어는 4개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일단 처음에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강의 소개를 할 겸, 근데 강의 소개는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평가 문제집 있죠? 평가 문제집을 쭉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다. 그래서 국어 내신 1등급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부법이 이미 확립된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말해주고 싶은, 또 현지 교사로서, 또 이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이제 대표 강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단 말이죠. 길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길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바로 여러분이죠. 네, 여러분부터 적용되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 비율입니다. 네. 일단 이 강좌가 한번 찍어놓으면 또 이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어쨌든 여러분은 개정된, 그죠? 교육과정이 바뀐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등급제 비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제 1등급 비율이죠. 10%.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4%였는데 10%로 늘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1등급 비율이 늘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1등급 비율 안에 들어가기가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더욱더 치열해질 겁니다. 네. 더욱더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뭐 대부분 모르시겠지만은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면서 고교학점제랑 그다음에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시작되면서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진로 선택 과목, 또 융합 선택 과목 이런 데서도 다 등급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 뭐 사회과학 몇 개 빼놓고 대부분 다 등급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내신 부담이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기에 몰려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작, 우리의 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목표는 크게 잡고 가자. 일단 무조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목표 다시 한번 이 학교별로 자 10% 이내 들어보자라는 게 어떤 우리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고등국어와 중등국어는 어떤 점이 다른가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고등국어 지필평가 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필평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필평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국어 과목, 특히 우리는 이제 공통국어 1이죠. 공통국어 1, 한 학기를 다 종료하게 되면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산출되냐면 이렇게 산출돼요. 자, 지필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있어요. 요게 합쳐져 가지고 등급이 산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여기에요. 수행평가 아닙니다. 지필평가.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듣는 거죠. 수행평가는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수행평가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참고하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성실한 참여가 기본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변별이 안 돼. 알잖아. 우리 중학교 때도 해봤잖아요. 수행평가에서는 변별이 안 됩니다. 여기서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점수 깎이면 안 돼. 그냥 성실하게 참여하면 다 만점 받아요. 웬만해서는. 네. 그래서
주어진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신 조건대로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필평가에서 대부분 변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필평가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제 학교별로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필평가 비율이 높은 학교도 있고 수행평가 비율이 높은 학교도 있어요. 참고로 수행평가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다 합치잖아요. 그럼 등급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수행평가가 높을수록 이제 표준편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뭐 학교별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지필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등국어 지필평가 시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문항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중학교 때 많이 보던 스타일이 바로 이거죠. 기본 문항입니다. 중학교 때 문항은 수능형 문항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기본 문항입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런 문제들, 시험 문제들. 그래서 지식 확인 문항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잘 숙지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지식을 다 잘 외우고 있느냐, 잘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확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묻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 지식 확인 문항입니다. 이건 기본 문항이에요. 그러면 기본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자요. 네, 그죠? 네, 힘들다고. 뭐 새벽까지 공부했다고 자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러는데 일단은 중학교 때는 시험이 쉽다 보니까 조금 뭐 졸았어도 수업 시간에 졸았어도 뭐 금방 뭐 90점 이상 맞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국어 시험은 좀 달라요. 고등학교 국어 시험 국어 과목 그 수업 시간에 졸게 되거나 자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자, 출제자인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문항은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예외 없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본 문항은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없어요. 따라서 기본 문항은 웬만해서 변별이 잘 안 됩니다. 다 맞춰요. 그럼 어디서 변별이 되느냐? 바로 수능형 문항. 근데 이제 이거는 수능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라고 제가 써놨죠. 수능 기출 또는 이제 모의고사 학평이나 모평 기출 또는 뭐 EBS 교재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부교재라든지 or 프린트라든지 or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은 이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배우지 않은 내용.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제 주변 학교에서도 다 외부 지문 냈는데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소신을 지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신 문제를 낼 때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은 안 냅니다. 외부 지문. 물론 이제 보기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작품을 참고한다 뭐 그런 문제를 낼 때는 뭐 다른 요소를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시험에 내는 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저 빼고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들을 갖다가 갑자기 막 몇 세트 넣더라고요. 시험 문제. 근데 이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수능이랑 모의고사 스타일이에요. 예. 기본 문항이 아니고 다 요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부교재 혹은 프린트 또는 외부 지문의 형태로 수능형 문항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제 중간중간에 이거 평가 문제 풀면서 이런 문항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요거에 대한 어떤 그런 수능형 문항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제 강좌 중에 수능 개념 완성 강좌가 있습니다. 짧아요. 되게 짧아.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강좌인데 그래서 장동준의 문학 탄탄대로와 장동준의 독서 탄탄대로라는 강좌가 있어요. 수능 개념 완성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강좌 수 되게 짧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들어주셔도 충분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떻게 비문학을 대비해야 될지, 수능 비문학을 대비해야 될지, 어떻게 수능 문학을 접근해야 될지. 왜냐면 내신과 수능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 문항에서 변별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되게 많죠. 일단 더 투박하게 얘기하면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가 있고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당연히 수능형 문항이 많이 나옵니다. 예, 복잡한 수능형 문항 많이 나오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 문항만으로도 변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약간이라도 이런 문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신만 할 거야, 나는 수능 절대 안 할 거야,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미 내신의 영역에 수능형 스타일이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수업 시간 때는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쭉 진도만 나가거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 네, 맞는 말이에요. 네. 현역의 특권이죠. 내신 등급을 잘 쌓아서 대학에 간다. 근데 요즘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신 1등급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너무 1등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변별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내신을 주로 하는 그런 전형에다가 수능 옵션을 걸어요. 뭐 국어 2등급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수학, 국어 다 합쳐가지고 뭐 몇 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능 옵션을 거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예. 전형에서. 아직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 입시 전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어떤 그런 내신만 봤던 전형들이, 즉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 교과 전형에 수능 옵션을 걸든 좀 더 힘든 면접을 걸든 하여튼 뭔가를 걸어서 변별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1등급 비율이 1등급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수능을 아예 무시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수능형 문항에 대한 적응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 교육과정 때가 좀 편했던 거죠.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진 건 맞아요. 예, 많이 힘들어질 거야.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김수학 교과서를 신청하신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있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국어 내신 1등급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부법은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실천을 안 해서 문제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게 전제가 안 되면 뒤에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텝 1. 출제자인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성실하게 듣는. 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왜? 내가 출제자가 아니잖아. 내신 시험은 각 학교별로 출제하시는 분이 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왕이야. 따라서 출제자인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성실하게 들어야 되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는 이유로 1교시 국어 시간에 막 이렇게 졸고 막 선생님한테 계속 인사해. 예의 바른 학생 되지 마세요. 그렇게. 네, 계속 인사하고 말이야. 꾸벅꾸벅. 그러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고 찬물 세수하고 하나하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적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성실, 이 성실. 사실 내신은요,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똑똑함이 아니야. 내신 등급이 잘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똑똑한 거야? 물론 똑똑할 수 있지. 하지만 똑똑함보다는 이 여러분의 성실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실하게 듣는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스텝 2. 자습 서밋. 자, 근데 중요한 건 수업을 듣고 나서 스텝 2에서 이제 뭔가 이 보강을 해줘야 돼. 보충. 그죠? 계속 반복 학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각 교과서에 보면 이제 딸려있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평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은 무조건 사야 되는데 거기 문제들이 있어요. 안에 보면. 그래서 자습서 및 평가 문제집의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자,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거. 강남 인강의 내신 특강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학습 약점을 보완한다. 예. 학습 약점을 보완한다. 그리고 궁금한 점을 해결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물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과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과 친해지면은 좋아. 근데
이게 성향상 선생님과 친해진 학생이 있고 또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거리낌 없이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약간 소심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가가기 좀 부담스럽고 질문하기도 좀 그렇고 그럼 누구한테 질문해? 뭐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또 평소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우리 강남인강의 Q&A가 있잖아. 제 Q&A에다가 달면 돼. 궁금한 거 다 쓰면 돼. 평가 문제집 몇 페이지에 뭐가 궁금한데요? 답변해 주세요. 몇 시간 안에 답변 바로 오잖아. 칼답 오잖아요. 그래서 자, 내신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바로바로 질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 약점을 보완하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100점 나올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건 해보세요. 스텝 3.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부분을 문제로 낼 것 같은데 하면서 예상 문제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면 가장 좋은데 이거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하십시오. 네. 그래서 1등급 공부법 아주 심플하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특히 스텝 1에서 대부분 다 무너진다. 이거를 잘 지켜야만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네. 중학교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수업 시간에 졸아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내용도 쉽고 교과서 내용 쉽잖아. 그 다음에 또 문제도 시험 문제도 쉽기 때문에 대부분 중학교 시험들이 코로나 이후로 너무 쉬워졌어. 점수 인플레가 너무 심해. 그래서 중학교 국어를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국어를 잘한다? 안 돼. 다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초등학교 때 국어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 국어 계속 연속으로 잘하냐? 아니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대로 준비한 애들이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중학교 국어 시험 쉽잖아. 그러니까 쉬운 국어 시험에 길들여져가지고 내가 국어를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고등학교 국어는 어려워. 그래서 자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하자 이런 얘기야.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17분이 흘러가고 있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네. 자 진짜 끝이에요. 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평가 문제집 우리 1단원부터 한번 내신 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제 내신 강좌를 이제 들었던 친구들 있죠.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 그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늘 강의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다 라는 그런 멘트를 주문처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심, 걱정, 불안에 떨고 있죠. 하지만 열심히 하면 공부는 뿌리만큼 거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뭔가 일을 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공부는 되게 정직합니다. 내가 투입한 만큼, 내가 진짜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오거든요. 되게 정직해요. 공부의 영역은 되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지만 근심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다. 즉 원하는 목표를 얻었을 때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자, 매 시간 끝날 때마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만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